네, 안녕하십니까. 광주의 시선으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지금 현재 광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5.18 문제에 대해서 저희 대표님 모시고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광주가 굉장히 시끄럽고 뜨겁습니다. 5월 단체들이 특전사, 당시에는 공수부대였죠. 네, 그들과 지금 화해를 한다, 용서를 한다, 대국민 공동선언을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시민들이 격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어요. 많이 반대죠. 네, 많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단체는 강행을 했어요. 네. 이 일이 왜 이렇게 됐을까?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탐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행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됐습니까? 그 배경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방금 잠깐 또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 네. 지금 광주시의회,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시장님도 참석을 안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의회를 비롯한 113개의 시민단체가 지금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용서와 화해 공동선언 행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좀 배경을 취재를 해봤는데, 일정은 이런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작년 12월 달에 네. 5월 단체 황일봉 부상자 회장님하고 정성구 공로자 회장님, 그 다음에 강주 지역 특전사 강주지회 임성로 고문을 비롯해서 이용빈 의원 등이 만나가지고 평소에 이제 진화군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이 가진 어떤 마음의 부담감, 죄스러움, 이런 것들을 이제 이분들이 이제 좀 사죄하고 싶다, 이런 취지를 전해가지고 같이 자리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진행이 이렇게 됐다. 네. 이용빈 의원은 거기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참여하게 되신 거죠? 당시에 이제 소위로 진화군으로 참여했던 임성록 고문이 네. 이용빈 의원하고 고등학교 선후배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평소에 이제 자기 심정을 얘기를 했고, 이용빈 의원이 그 얘기를 듣고 황일봉 회장께 이런 자리를 좀 해서 해보자. 그래 가지고 급물살을 탄 거죠. 이용빈 의원이 이제 중간에서 네, 주선을 좀 했군요. 그렇죠. 그것이 이제 12월 달에 만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제 기존에 그 전에 이제 한 9월 달경에 이렇게 보면 황일봉 회장이 이렇게 네. 이제 지역 신문에 기고를 한 것을 보면 진화군도 좀 피해자다, 이런 뉘앙스의 전체적인 논조가 그런 얘기들을 좀 이렇게 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는 모르지만 분명히 지금 현재 드러난 것은 2022년 12월 달에 이들과 자리를 했고, 그 결과 금년 2023년 1월 17일 날 만난 분들이, 당사자들이 서울 국립현충원에 진화군의 묘소에 참배를 가죠. 네, 다녀오셨죠. 네, 갔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참 용서한다, 응? 서로가 참 이거 비극이다, 응? 화해하자, 네, 이런 행사를 하고 왔잖아요. 거기 혹시 누구 참석한지는 아세요? 이용빈 의원까지도 참석한 걸로 알고 이용빈 있습니다. 의원, 그다음에 이제 5월 관계자들, 네. 그다음에 특전사회 이제 그 총재님, 네. 그 회장님, 그다음에 이제 강주 지역사회 특전사 회원들이 참석해서 그 행사를 마치고 나서 한 달이 지난 후에 2월 19일 날 그분들이 이제 강주를 방문하게 된 것이죠. 먼저 참배했으니까 이쪽도 참배하러 오는 거죠.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 제대로 되지는 않았죠. 시민들이 하도 반대를 하니까 원래는 2시에 하기로 했던 참배를 10시로 기습적으로 군사작전 하듯이, 특전사들이니까 특전사답게 한 네. 것이죠. 네.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또 이게 재밌는 게 광주에서 열린 5.18 행사입니다. 5.18 행사가 광주에서 열릴 때면 늘 저도 기자로서 다닐 때마다 봤지만 시장님과 지역 국회의원분들은 참석을 하세요, 어지간하면. 당연히 참석해야죠. 네, 부득이하게 못 하실 때는 비서라든지 부시장님이 오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번 행사에서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시장님 한 분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네. 윤상현 의원이 참석을 하고, 네. 또 특이하게 보훈처 간부가 참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취재에 의하면 이제 국민의힘 성일정 의원이나 정운찬 의원 등이 이제 참석 예정했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분위기가 이렇게 된 게 참석을 안 하시고 축사와 경례사만 보낸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중간에서 주선을 하셨던 이용빈 의원까지도 참석을 안 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한데요. 이용빈 의원하고 이쪽에서는 광주 전남 국회의원들 중에서는 다 참석을 안 했어요. 네. 특히 시장님은 애당초에 축사도 보내지 않았어요. 애당 처음부터 참석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뭔가 이건 안 맞다 그랬는데, 이 가교 역할을 했던 이용빈 의원, 그 다음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종민 의원,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역 국회의원인 양양자, 현재는 무소속이죠. 그분들은 참석할 예정이었고 당시 현장까지 거의 왔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현장에서 분위기가 워낙 이제 격렬하게 반대하고 몸싸움이 일어나고 하니까 차를 돌렸다고, 네. 그렇게 지금 취재가 되고 있습니다. 좀 모양이 안 맞는 느낌이긴 하네요. 광주에서 일어나는 5.18 행사에 시장님과 지역 국회의원분들이 아무도 참석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로 국민의힘 쪽에서
참석했다는 게 일반적이진 않는데 그 이유가 다 이제 시민들이 워낙에 반대를 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날 갔지만 정말 반대가 심했거든요, 시민들이. 근데 이렇게까지 반대가 심한 걸 알고 있음에도, 단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걸 강행을 했단 말이죠, 행사를. 이걸 계속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밀어붙이는 데는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밀어붙일 것인데, 혹시 이거 관련해서 특이사항 같은 게 좀 있을까요? 5월 단체가 있고 강주 시민들이 이제 포함해서 이제 가해자 측인 정치 군인들이 있고,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정부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보훈단체나 이제 권력자들의 입장이 있는데, 기존에는 보면 보훈단체나 민주정부를 뺀 나머지 현재 집권 세력인 여당 측의 관계자들은 대개는 보면은 이제 5.18 민주항쟁을 왜곡하고 폄훼하고 그랬었죠. 그런데 지금 특이하게 제가 지금 뭐 아까 전자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금 보훈단체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하고 있어요. 네. 이것도 이상하고, 두 번째로 더 이상한 점은 용산 대통령실 비서관이 네.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요? 응. 갑자기요? 대통령실이요? 네, 대통령실에서 분명한 것은 1월 17일 날 서울 용서하에 네, 현충원? 현충원에 대통령실에 참석을 했었고, 중간에 이제 한 달 후에 지금 강주에서 행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전후로 해서 대통령실 비서관이 5월 단체, 특히 이제 황일봉 회장과 정성국 회장, 그 다음에 특전사 전우회죠. 거기 이제 취해, 특히 강주 취해 관계자들을 만나서 좋은 취지의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관심을 보이고 관계자들을 만났던 것으로 취재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비서관이 관계자가 지금 광주까지 내려와서 네네. 5월 관계자들도 만나고 특전사 동지도 만났다는 네, 만난 거 말씀인데, 취재되고 있는데, 이걸 지금 전체적으로 언론에서 지금 모르고 있는 부분인데, 네. 이게 그래서 지금 굉장히 수상하다는 것이죠. 이상하다는 것이죠. 굉장히 네. 전하고 다르잖아요. 새로우면서도 의미심장하고 전에 굉장히 이분들은 이상합니다. 좀 이렇게 왠지 모르게 이렇게 외면하고 네, 이랬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런 기조가 좀 있었고, 그렇지. 당장에 올해 1월만 해도 교과 과정에서 5.18 누락시켜가지고 광주 한번 난리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행사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했다 하니까 더 이상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이상한데, 그러면 이 것과 관련해서 생각하시는 바가 좀 있으실까요? 굉장히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저는 기존의 이분들의 태도와 지금 태도가 다르다. 그리고 현재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았다. 또 특히 이제 이분들이 내려와서 강주 19일날 방문해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질서 유지를 위해서 강주에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질서 유지를 한 사람들이 총칼로 사람을 죽이고 몽둥이로 패고 성폭행하고 안매장하고 지금까지도 그 사실들을 밝히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숨기고. 그렇죠. 사실은 그 전체적으로 불가피하게 우리 쫄병들이 어쩔 수 없었다. 죽을 죄를 졌다. 앞으로도 뭐 사는 동안 참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용서를 빌어도 시원찮을 판국인데 이렇게까지 해버리니까 기존에 그렇지 않아도 반발하고 있는 강주 시민사회, 단체, 뭐 시의회, 하다못해 시장님까지도 납득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무리하게 강행하는데 왜 권력기관인 대통령실이 개입을 하고 정부기관인 보훈처가 관계했는가?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시기적으로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시국이 좀 엄정한 시국이긴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굉장히 엄정한 시국인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도 하나 좀 의문스러운 게, 네. 이 5.18 단체에서 먼저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특전사들도 피해자다, 이런 말을 해버린 바람에 어떻게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냐 이러면서 광주 시민들이 완전히 들고 일어났는데, 이거 곰곰이 생각해보면 진짜 피해자는 광주지 않습니까? 광주 시민들이 진짜 피해자인데, 이 광주 시민들이 먼저 너희도 피해자다 라고 해버리면 이 사람들에게 피해자라는 명분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우리가 살면서 어쨌든지 간에 인간 세상에서 다 관계를 맺어요. 내가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또 내 의지대로 될 수 없는 것이 있잖아요. 특히 5.18 강주항쟁은 5.18 강주 시민들과 가해자 측인 정치 군인들, 특히 이제 공수부대들이 원치 않은 그 명령에 의한 관계예요. 부작위에 의한 관계라 하죠, 법률적으로.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까? 명백하게 역사적으로 걔들은 가해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피해자가 이들도 피해자다라고 해버리면 이 사람들은 가해자인데 지금까지는 그 재수롭고 한 마음에 이제 숨지고 살았다는 거죠. 그런 아픔을 이해해요. 불가피한 측면을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걸 공개적인 공식 단체들이 또 국가기관이 참여하는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피해자다고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국가 명령에 의한 군인이 피해자면 국가 배상도 청구하겠네요. 지금 그 부분이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그동안에 제의식에 살았던 사람들이 네. 우리도 피해자야, 우리 국가를 상대로 해서 우리 뭔가를 보상해 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점이 굉장히 의문스럽다. 그렇죠. 특히 지금 시기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엄정한 시국이라 했지 않습니까? 네. 나라가 양 진영으로 나눠서 진영 싸움하고 있고, 특히 뭐 지금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촛불 세력, 또 이쪽은 뭐 태극기 부대 네. 해가지고 뭐 심지어는 종교인들 뭐 정광훈을 비롯해서 뭐 그 뭡니까 신천지 네. 등등이 나뉘어서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전혀 지금 시기에 맞지도 않아요. 맞지도 않은데 지금 5월 단체가 이렇게 그 사람들이 가해자를 피해자라고 해버렸을 때 그 사람들이 현재 이 시국에서, 이 엄정한 시국에 무슨 일을 할지 어떻게 알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니까. 이것은 큰일 날 일이에요. 네. 염려스럽습니다. 듣고 보니까 납득이 좀 가는, 설득력이 좀 있는 걱정이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켜보실 거죠? 당연히 지켜보고 이 상황을 취재하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겨야죠, 우리가. 네. 저희가 앞으로도 새로운 소식이 알려질 때마다 빠르게 와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에 앞서서 제가 이제 참 우리 젊은 우리 구기자를 비롯해서 후세들에게 미안하고, 네. 당시 저는 그 80년 강주에서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만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취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라고 왜 할 말이 없겠습니까? 어린 나이지만 정치 군인들을 직접 상대했고, 정치 군인들이 총으로 내 배를 찌르고 한 상황들을 다 겪으면서 제가 5.18 단체에다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네. 말씀해 주시죠. 지금까지 그 시민들이 5.18 유족회, 네. 부상자회, 부속자회, 이분들의 고통을 다는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전혀 다치지 않은 나 같은 사람도 그런 상처가 있고 피해의식이 있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 공감하는 심정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잘해주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응원해왔죠. 네. 그동안에 5.1 단체가 보여준 행태는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본의 안 돼요. 무슨 가짜 유공자 논란 했었고, 뭐 건떡하면 주도권 싸움으로 해서 몸싸움하고, 이것이 5월 단체의 적장자라고 하는 5월 단체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이분들이 정말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은 그 당시 80년 5월 달에 강주에서 시민들이 또 학생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고자 했던 것이 뭡니까? 국가 탄압에 대한 저항이죠. 저항이지. 자유를 억압한 자유에 대한, 자유를 달라, 인권, 왜 때리냐, 이런 억압받는 인권, 옳지 못한 정의를 지키고자 목숨을 걸었잖아요. 그리고 많은 목숨을 잃었지 않습니까? 또 그것을 왜곡하고 진실을 숨기고자 하니까 그 이유를 어쨌어요? 학생들이 그 진실을 밝히고자, 역사에 남기고자, 제가 기억에 5명 가까운 숫자의 학생들이 분신 자살하면서 진실을 밝히고자 했지 않습니까? 이런 희생을, 이런 핏값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이상한 형태, 의심받는 형태, 아직 분위기도 성숙하지 못한 이런 사회 용서, 이런 퍼포먼스를 할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지금 나라가 여러 가지로 참 걱정스러운 상황에서 탄압받는 인권, 억압받는 자유, 힘없는 자들과 함께, 그들을 위해서 함께 목소리를 내고 그들을 응원하는 것이, 그것이 진실로 5.18 그 선대들이 목숨 지키고자 했던 그 유지를 개성하는 것이 우리 후예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성하고 반성하고 새롭게 생각을 해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5월 단체들이 많이 들었던 멍해 중 하나가 연불에는 관심 없고 제밥에만 관심 있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오해를 이제 더 이상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5월 단체는 좀 각성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광주의 시선으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